세계가 한국의 이 음식에 열광 중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한국 음식은 불고기나 비빔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K푸드는 단연 라면입니다. 최근 4년간 한국 라면 수출 규모는 2배로 뛰었는데요. 이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 5,243만 달러로 5년 전인 2019년 4억 6,700만 달러보다 10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라면은 어떻게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을까요? 50년 넘게 한국인에게 사랑받은 서민 음식의 대명사, 새벽 야식의 최강자, 자취생의 소울푸드, 라면이 해외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라면은 현재 132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호주에서도 잘 팔리면서 전 대륙에서 골고루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팝 등 한류 인기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바뀐 식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라면 수출을 이끄는 것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입니다. 강한 매운맛을 가진 이 라면은 먹방 콘텐츠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행은 2014년 2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에 올라온 유튜버와 가족, 친구들이 불닭볶음면 먹기에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 외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운맛에 씩씩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요. 그들이 컵라면 하나를 미처 다 비우지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우유를 찾는 모습은 수많은 글로벌 유튜버의 호기심과 도전 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중국계나 히스패닉이 주로 먹었으나 이제 백인도 많이 먹는다. 판매 비중이 전에는 불닭 오리지널이 6, 까르보불닭이 4 정도였으나 이젠 덜 매운 까르보불닭이 6, 불닭 오리지널은 4로 각각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도 지난 3월 말 까르보불닭을 직접 끓여 맛보는 영상을 올려 지금까지 3,400만 건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카디비는 틱톡에서 까르보불닭 영상을 많이 봤다면서 차로 30분을 운전해 까르보불닭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뉴욕타임스도 미국 내에서 불닭볶음면이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습에 열광한 전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매운 라면은 도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도 유튜브를 통한 바이럴 입소문 마케팅이 이뤄진 것입니다. 2018년 3월 카타르에서는 불닭 빨리 먹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인기의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개발한 일본 니신식품은 2020년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볶음면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의 인기가 짧은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불닭 아이덴티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국가별 소비자들의 입맛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제품을 꾸준히 내놓은 것입니다. 2014년 수출 초기부터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KMF 할랄 인증을 획득해 무슬림 인구가 많은 동남아 지역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K는 맞는 K입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에선 한국 제품이면 뭐든 잘 팔린다는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K-팝 아이돌과 한국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인 라면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신라면 역시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알리는 중입니다. 국내 라면 업계 1위 농심은 신라면 하나로 2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신라면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전년 1조 600억 원보다 14.2%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만 16억 6천만 개가 팔렸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1초에 53개씩 팔린 셈입니다. 특히 해외 판매액이 7,100억 원 58.7%에 달해 2021년부터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농심은 1994년 미국에 첫 해외 법인을 세운 이후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판매법인을 세워 공급망을 확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공장을 세워 생산기지도 넓혔습니다. 2017년엔 미국 월마트 약 4,000개 점포에 신라면을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면은 9년 연속 수출액 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1등 K푸드로 성장했는데요.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10억 달러 약 1조 3,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 올해 일본과 중국을 단숨에 따돌리고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은 우선 코로나19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기간 식당이 문을 닫고 단체 급식이 중단되면서 집에서 식사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리가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는데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은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지속돼 라면을 포함한 간편식 수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도 여기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소비한 라면은 2022년 기준 51억 1,500만 명분에 이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48억 6,600만 명분의 라면을 소비했습니다. 라면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 한 봉지 가격은 $1 내외입니다. 뉴욕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외식을 하려면 한 끼당 10에서 $15 이상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에서도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라면 소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가공식품 중에서는 냉동 볶음밥과 즉석밥 등 가공밥이 미국 내 간편식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도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산 냉동김밥은 틱톡 영상으로 화제가 되면서 유명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스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미국에서 햇반 백미가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북미 시장 가공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햇반 백미 제품으로 지난해 햇반 백미의 북미 매출은 1,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공밥은 CJ제일제당 7대 글로벌 전략 제품 중 하나로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 채널의 입점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K푸드 레스토랑이 많아지며 한국식 쌀밥을 집에서도 먹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으며 흰쌀밥이 글루텐이 많은 빵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CJ제일제당 식품사업 매출 가운데 북미 매출 비중은 39%에 이릅니다. 이 비중은 4년 만에 6% 높아져 40%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면에 대한 인기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라면 특화 매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편의점 시우 책이 가득한 도서관처럼 한쪽 벽면에는 230여 종의 라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라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컵 모양의 라면 시식대에서는 미국과 홍콩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즉석 조리대에서 조리된 라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매장인 만큼 다양한 배려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우는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 제품의 가격, 특징, 매운맛 단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설명한 안내문을 추가로 부착했으며 향후 상품 다양화와 함께 즉석 조리기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라면 맵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매운맛에 따라 5단계로 나눴습니다. 레벨 3 라면을 외국인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한국 라면을 맛볼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K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라면을 요리해 먹는 것이 여행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개점 한 달 매출 분석 결과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내국인 매출을 앞섰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편의점에서 외국인 매출이 내국인을 압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전체 객수는 내국인들이 더 많지만 외국인들의 라면 매출이 더 높은 이유는 점포에서 취식 후 기념품 등으로 라면을 추가로 구매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우에 따르면 해당 점포 외국인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 개수는 3.4개, 내국인은 1.2개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비지에프 리테일 가공식품 팀장은 라면 라이브러리의 방문객과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반응이 뜨거워 현재 2호 오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편의점으로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랜드마크 편의점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서울 명동에도 라면 특화 매장이 들어섰는데요. 농심은 지난달 31일 명동의 농심 브랜드존을 선보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라이프워크와 협업해 이번 브랜드존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이 K라면으로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농심 브랜드존이 위치하는 라이프워크 도깨비마트 명동점은 의류 매장과 카페, 식료품점으로 구성된 복합 매장으로 방문자의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농심은
해당 매장 지하 1층 식료품 판매 공간에 약 20m 규모의 전용 브랜드존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존에서는 K라면 콘셉트로 농심 주요 제품 진열 공간과 포토존을 감각적으로 연출해 놓았고, 브랜드존에서 구매한 제품을 인근 시식 공간에서 즉석조리기,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바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신라면을 필두로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소개돼 있었으며, 맵기에 따라 별을 부착해 외국인들도 쉽게 라면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농심 브랜드존은 쇼핑, 휴식 공간과 결합된 형태로 명동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K라면 본고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A씨도 한강에서 보던 라면 제조기를 명동에서 보니 반가웠다. 생각보다 많은 라면이 있어 놀랐는데 못 보던 라면도 기념품으로 사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라면,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K라면이 계속 승자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성공 조건을 꼽는데요. 우선 K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돼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 나라의 식품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현지화 전략도 계속돼야 합니다. 현재 한국 라면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이나 식문화에 맞춰 상품을 충분히 오랫동안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대찌개나 김치찌개에 면사리를 넣어 먹기도 하고 라면으로 라볶이와 같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며, 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라면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국 라면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도 K라면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